참 힘들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어진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제가 5살 때 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셨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되던 해에 돌아가셨지요.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마도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일 겁니다. 인생의 안 좋은 일을 유년기 때 몰아서 다 경험했달까요? 솔직히 엄마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버릴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니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집안 형편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나마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셨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이지요. 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 주변 지인분들에게 많은 돈을 빌리고 다니셨더군요. 그 돈으로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와 할머니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돈 문제로 인해 저는 당장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해야 했고 이후 온갖 식당을 전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온전치 못한 몸으로 공사장 등지를 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돌이켜봐도 정말 눈물 나는 삶이었지요. 아무리 이래도 삶은 나아지는 게 없더군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제 삶은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5살이었지요. 하루 종일 아귀를 파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주방에서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양념이 매운 것으로 유명했지만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는데 일이 제게는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버티던 어느 날 밤에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뜬금없게 식당 사장님의 전화였어요. 소희야, 늦은 밤에 미안하구나. 큰일이 생겼어. 글쎄, 우리 마누라가 교통사고가 났지 뭐냐. 네? 사모님이요? 어떻게 어디 다치지 않으셨어요? 너무 놀랐던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며 걱정 어린 말씀을 드렸더니 더욱더 무거운 사장님의 한숨이 이어지며 나지막히 애써 감정을 추켜세우곤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사실은 좀 심각하긴 해. 지금 수술 중이다. 다름이 아니라 내일 당장 예약된 손님들도 많은데 그게 큰일이어서 그래. 다른 손님은 안 받아도 되는데 예약한 분들은 이미 돈까지 다 보내신 분들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너한테 부탁을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지금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너는 그동안 옆에서 보고 배운 게 많을 거니까 금방 잘 해낼 거야. 지금 메뉴 순서를 받아 적을 수 있겠니? 사장님은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메뉴 순서를 다 말해주고 난 뒤에도 두서없이 제게 이런저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통화를 한 뒤 전화는 끊겼고 막상 내일 혼자서 주방을 책임질 생각을 하니 잘못하면 어쩌나 싶어서 긴장이 되기도 하더군요. 다음날 저는 제 생애 첫 셰프가 되었습니다. 물론 꼼꼼하신 사모님이 워낙 준비를 다 해놓으신 상태셔서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손님들도 주방 사람이 바뀐 줄도 모르고 다들 잘 드시더군요. 하지만 사모님이 당장 주방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었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뒤바뀌는 기회의 티켓이었고 사장님의 아주 뜻밖의 제안은 절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당분간만이라도 서희 씨가 식당을 도맡아서 운영해주면 어떨까 해. 나 진심이야. 마음 같아서는 그냥 팔아버려도 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일궈낸 거라 쉽지도 않고 서희 씨 정도면 책임감 있게 식당을 잘 맡아서 운영해줄 것 같아 제안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버는 돈에서 임대료하고 직원 월급 빼고 다 서희 씨가 가져가. 내가 내역은 보내줄게. 그리고 홀에 사람 부족하면 더 채용하고 해보다가 자신이 붙으면 이 식당 서희 씨한테 물려줄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잘 꾸려 나가봐. 이건 내 진심이야. 사장님은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항상 기가 죽어있던 제게 응원해주시고 살뜰하게 챙겨주시고 성실하다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더 열심히 일을 배울 수 있었지요. 제가 고등학교 안 나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한 번도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런 저를 대견해 하셨고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제안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었지만 이를 통해 어쩌면 제게 찾아온 기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을 배우면서 셰프의 꿈을 키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 식당을 갖는 게 꿈이 되었던 터였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뤄낸 식당은 아니었지만 이번 기회에 식당을 운영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었지요. 일단 사장님, 사모님 잘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저 걱정 안 끼치게 열심히 할게요. 저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혼자서 식당을 도맡아 꾸려나가게 되었고 사장님의 말대로 그 식당을 당분간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인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 가게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루 종일 일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 가게만이 제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쯤 저희 식당에는 저를 보고 오는 단골 손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강 사모님은 좀 특별한 분이셨어요. 그 건물의 건물주였는데 사장이 저로 바뀐 뒤부터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셨으니깐요. 아유, 우리 예쁘고 젊은 사장님 여기 계시네. 근데 오늘은 어디 아프신가? 표정이 살아있질 않아. 어디 몸이 안 좋아요? 아, 티가 나요? 요즘 식당이 장사가 잘 돼서 쉬질 못해서 그런가 봐요. 사모님은 어쩜 제 표정만 봐도 딱 알아차리실까요? 사모님, 오늘도 늘 드시던 걸로 차려올까요? 아유, 그럼요. 여기 스페셜 메뉴는 너무 맛있어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니까. 차라리 식권을 발행하면 좋을 것 같을 정도로 매일 올 자신 있어. 강 사모님은 저희 부모님 또래로 늘 저를 예뻐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기저기 입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덕분에 가게는 더 잘 됐지요. 강 사모님이 가게에 오지 않으면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다른 단골 손님도 많았지요. 식당 앞에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장사가 잘 됐으니까요. 내게 이런 재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거짓말 안 붙이고 돈을 세다가 잠이 들더라니까요. 이건 다 전 사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한 제 스스로를 다독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너무 바빠서 쓸 시간이 없었고 젊은 청춘에 화창한 봄 같은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남들 다 하는 그 흔한 연애 한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많았지만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아 번번이 취소가 생기다 보니 인연들을 놓치게 되었고 아직 난 젊으니 또 좋은 기회 있겠지 하다가 기다렸지만 또 일 때문에 번번이 어긋났지요. 식당 일이라는 게 하루 몇 시간 여는 것 같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재료 준비에 마감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될 정도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저 스스로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서 누굴 만나서 제 소개를 한다는 것이 좀 꺼려지기도 하고 부끄러웠어요. 저는 중학교 졸업인데다가 부모님 두 분이 다 안 계셨는데 자격지심 때문인지 어디 가서 학력에 대해서는 말도 잘 안 나게 되더군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저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좋아할 만한 남자가 있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변에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어떻게든 이뤄주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여러 번 소개팅에 끌려나갔고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의 적극적인 대시에 그 남자와 결혼까지 얘기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상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멋진 연애를 해보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정신 차려보니 그 사람이 제 곁에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좋은 대학을 나온 수재였지요. 그래서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좋은 학벌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학력이나 가정 형편에 대해서 다 보듬어주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둘만의 사랑도 잠시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한 번쯤 예상했던 악몽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만난 예비 시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셨지요. 네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 내가 오늘 여기 상견례장에 나오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와서 들어보려고 직접 나온 거긴 하지만 할머니랑 둘이 산다면서? 학교도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맞아?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급작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예비신랑한테 다 들었으면 진작에 결정할 것이지 여기까지 나온 마당에 왜 수만 가지 생각을 했는지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더군요. 결혼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컸고 부득이하게 중학교 졸업만 하고 식당을 꾸리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이나 돌아가신 것은 엄연히 제 잘못이 아니었기에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른에게는 당돌하게 보이며 좋지 않았던지 인상을 찌푸리시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뭘 그렇게 쳐다보니? 아무리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하지만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그 표정은 뭐야? 네가 어른들한테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줄은 알겠다만 실제로 보니 더 가관이구나.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돌아가신 모양인데 엄마하고 연락하고는 있니? 아니요. 어머니는 재혼해서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에휴, 딱 보니 각이 나오지만 그래도 네 입으로 듣고 싶구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면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해 보겠니? 이런 걸 미리 알아둬야 혹시나 네가 그런 성향을 보일 수도 있을 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마치 큰일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제게 이런저런 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기막혔는데 그 이유는 더 어이가 없었지요. 자녀인 내가 그런 성향을 보일까봐 미리 알아본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설사 안다 해도 부모님 이혼하신 사유까지 제가 왜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솔직히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오히려 부모근을 밖에서 성장하느라 악착같이 살았고 그 누구보다 잘 컸다고 자부심도 있는데 예비 시모는 도끼 눈을 뜨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공손하게 예의를 차려도 모자랄 판에 삐딱 해가지고서는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다고? 참, 그래. 너 지금 식당이 잘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돈 자랑하는 거니? 그런 걸로 위세 떤다 이거야? 내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반대를 한 거다. 우리 아들 뼈 빠지게 뒷바라지하며 인류대 보내놨더니 고작 너 같은 게 내 아들을 채간다는 소리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어. 당장 우리 아들이 눈이 높아가지고 취업은 아직 못했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까불지 말고 알아서 엎드리는 게 맞는 이치 아니니? 당장이라도 일어서고 싶었지만 예의를 지킨답시고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인류대 나왔지만 변변한 직장 없이 애들 과외하며 과외료로 연명하고 있는 아들이 뭐 그리 잘났기에 저는 한식당에 성공한 요식업 사장이었고 돈도 벌 만큼 번 상태에서 저와 상관없는 부모님 이혼으로 그 책임을 떠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간절히 어머니의 성정에 관해 얘기하며 전부터 절 설득하며 오늘만 참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래서야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제 쪽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이후에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는 깨달았어요. 왜 처음부터 저의 이런 흉을 잡았는지 말이에요. 작정하고 제게 결혼 조건을 내밀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30평대 신축 아파트 한 채는 우리 아들 명의로 해오거라. 우리 아들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교수 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교수 사모님 소리 들으면 너도 좋지 않겠니? 우리를 위한 건 뭐 하나도 없다. 난 우리 아들 잘 돼서 행복하면 족한다. 돈 벌어서 앞으로는 남편을 위해서 나 주고 쏘 하고 쓰는 게 널 며느리로 맞는 조건이야.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참 뻔뻔하신 분이었습니다.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지요. 기막힌 제안에 저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집은 해올 능력이 없는 걸 뻔히 아니 기대도 안 했고요. 대신 남편 명의로는 못 해주고 제 명의로 할 겁니다. 제가 부족한 대가는 남편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원하는 만큼 뒷바라지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더 이상 욕심내시다가는 저 이결은 못합니다.
전 며느리이자 아내로 시집가는 거지 호구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이것이 감히 집어치워. 네 명의로 우리 아들이 집에서 기죽는 꼴은 못 본다. 공동 명의로 하던지 아니면 나도 이 결혼 허락 못해. 더 이상 말 길게 하지 않으마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결혼을 엎어버리려고 했건만 예비 신랑이 절 따로 부르며 제발 네 명이라도 상관없으니 당장은 어머님 말씀에 듣는 신용이라도 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며 눈물까지 흘리기에 결국 마음이 약해져 그러겠노라고 마무리를 지었네요. 이때만 해도 제 자존감이 약하긴 했나 봐요. 어딜 가도 똑같은 시댁일 것 같고 이보다 더한 시댁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편 믿고 그냥 진행하기로 한 게 실수였다면 실수였겠죠. 상견례를 한 건지 어디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러 온 건지 헷갈렸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결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집을 구할 때도 제 명의로 하는 게 맞았지만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남편이 말을 뒤집어 공동명의로 하면 어떻겠냐고 옆구리를 찌르고 시어머니가 눈치 없이 끼어 명의를 확인한다 했기에 괜히 불화 만들기 싫어 공동명의까진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집안에 채우는 것도 다 제 돈으로 했고 제가 일 때문에 바쁘다는 걸로 돈만 보내어 심호 취향의 값비싼 가구와 가전들이 신혼집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영수증을 확인 못했으니 아마 어느 정도는 시어머니 뒷주머니에 들어가기도 했죠. 참 치졸해 보였지만 시댁은 가난했고 그런 환경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들 하나 키워냈으니 아들 장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잘 알기에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속이 제일 편했고 되도록 시어머니랑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지요. 정 떨어진 시댁에 되도록 뜸하게 되었고 저는 아이 둘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어머니는 정말 돈 얘기 말고는 제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지요. 돈이 아니면 서로 전화 통화도 안 하니 오히려 편하더군요. 살다 보니 돈이면 다 되는 쿨한 시어머니는 전혀 문제가 안 됐었던 반면 오히려 남편이 더 갑갑하게 변해만 가더군요. 남편은 약속대로 제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의 뜻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석사학위까지는 무난하게 땄습니다만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면서 세상 예민하게 굴기 시작했지요. 대체 집에서 당신이란 여자 뭐 하는 거야? 애들이 밥도 안 먹고 맨날 배달 치킨 피자만 먹게 하다니 머리에 돈 버는 것 빼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참 안사람이라는 여자가 기가 막힌다 정말. 저는 그날도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식당 일을 하다가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갔다 와보니 식탁 위에 배달 음식 흔적들과 라면 껍질 같은 것이 보여서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냉장고에 밑반찬 다 해서 넣어놓고 아이들한테 챙겨 먹으라고 당부했는데 아무래도 어린애들이다 보니 귀찮아서 배달 음식을 먹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오늘은 남편이 수업이 없다고 집에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볼일로 나갔다 왔으면서 이제 와서 내게 꼬투리를 잡으며 아이들 내팽겨치는 그런 엄마 취급을 하는지 어이없더라고요. 싸우기 싫어서 좋은 말로 나도 애들한테 신경 쓸 테니 당신도 집에 있으면 웬만하면 애들도 챙겨줘라 라고 그거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자존심을 긁었던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내가 여기 집사야? 내가 아무리 돈 못 버는 가장이지만 나한테 너무 이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집 가장이지 가정부냐고. 그런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왜 그래? 우리 애들이니까 바쁠 땐 서로 돕고 잘 돌보자는 건데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일주일에 오시는 이모님 횟수를 좀 더 늘릴게. 당신 공부에 몰두하는 것처럼 나도 식당 일이 바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 꼴랑 작은 식당 하나 하는 게 참 돈 버는 유세도 가지가지다. 중학교 안 나와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어딜 감히 나랑 똑같은 눈높이에서 은근슬쩍 서려고 해? 내가 집에만 있다고 노는 줄 알아? 그만하자. 굳이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당신 요즘 학위 따는 것 때문에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나도 하루 종일 밖에서 녹초가 되도록 일하다 왔다고. 그래, 너 돈 많이 번다 유세냐? 역시 돈이 최고지. 우리 엄마랑 너랑 다 똑같아. 내가 교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교수는 개뿔. 요즘 시간 강사로도 취업하기 어려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취미로 공부하니. 너 와이프 돈도 많은데 왜 그렇게 아등바등 공부하냐고. 남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동안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순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좀 표정부터가 싸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투 또한 점점 시어머니를 닮아갔지요.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시기가 금방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고 식당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개미처럼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정작 내가 쓴 돈은 거의 없었지요. 돈 쓸 시간도 나갈 일도 없었으니까요.